네, 돈이 흐르는 스토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TF 동향 확인해 보면서 과연 그 시장에는 어떠한 변화,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포인트를 확인해 봐야 하는지 내용 체크해 보시죠.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부의 강재용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주목할 ETF 테마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난주에 빅 이벤트였던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금리 올리겠다. 사실 시장의 예상치 좀 부합한 어떤 코멘트를 던지면서 시장에 큰 충격은 주진 않았는데 여전히 높은 이제 국채 금리 수준이 좀 불안감을 좀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가 미국 쪽에서 조금은 둔화가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도 좀 지속적으로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어서 네.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증시가 조금은 좀 불확실성이 있는 좀 그런 장세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도 그에 따른 좀 방어박 구축, 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도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구축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땐 가치 투자의 대가인 이제 워렌 버핏의 경제적 해자라는 투자법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포트폴리오 지켜줄 수 있는 해자 같은 그런 요인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형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 그 개별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이 브랜드 가치가 뛰어난 기업들의 어떤 선별법과 관련된 투자 ETF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경제적 해자 그리고 그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들은 사실 시장이 흔들리고 경기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그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계속해서 굳건하게 실적도 또 주가도 버텨내는 그런 편인데 어떤 브랜드 파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특징들이 좀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글로벌 브랜드들을 평가하는 기관이 있어요. 인터브랜드나 포브스 같은 기관들이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를 정상 정량 평가를 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분류로 특징들을 좀 나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개별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익성이 우수해야 된다. 어떤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그 비용 증가분을 가격 상승을 높여서 고객한테 전가할 수 있는 브랜드 파워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의 영향력이나 이제 지배력이 높아서 어떤 시장을 흔들 수 있는 확고한 위치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품의 가격 결정력을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을 좀 브랜드 가치 평가할 때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격 결정력이나 이런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이 좀 지속할 수 있는, 또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이 좀 높아져서 증시가 조정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낙폭은 일반적인 고밸류에이션 어떤 종목에 비해서는 좀 하방 경직성이 좀 높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작년이었죠. 공급망 이슈가 막 불거졌을 때도 확실하게 브랜드 파워가 있는 기업들 그리고 가격을 올려도 그 고객들이 충성도가 있어서 따라오게 되는 기업들은 실적 면에 있어서 더 버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실제로 브랜드의 선호도나 이 충성도가 기업의 실질적인 영업의 성장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는 좀 그렇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브랜드 경쟁력이 강한 그런 기업들은 이제 어디서든지 동일한 제품의 퀄리티나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국가나 인종을 초월해서 고객을 매우 넓게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치적이나 아니면 경제적 아니면 문화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 브랜드 가치로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차트의 왼쪽을 보면은 이제 소비자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데 현재 많은 브랜드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브랜드의 로열티, 충성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1개에서 5개 사이의 브랜드의 충성도 갖고 있다가 가장 많은 답변을 받았어요. 그만큼 소수 브랜드가 소비자들의 굉장히 높은 충성도를 이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만큼 이제 브랜드 파워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구매 의향이나 이런 것도 꾸준한 편이고요. 또 오른쪽 차트는 이제 스마트폰을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네. 어느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구매를 할 건지 재구매 의사율인데 애플과 삼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이폰도 이제 신모델이 막 나온다고 하면서 제품 가격이 얼마인지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쵸. 아이폰 가격은 사실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또 충성 팬들은 또 나올 때마다 구매를 하는 또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제품 가격의 인상도 어느 정도 소비자 가격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이제 충성도가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브랜드 파워가 있는지 명품 기업들만 있는지도 궁금하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애플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브랜드 파워가 강한 기업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쉽게 떠올리실 수 있는 명품 기업들이 가장 크고요. 뭐 루이비통을 보유하고 있는 LVMH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이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외에도 사실 뭐 IT 업종 내에서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심지어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또 브랜드 파워가 강하고요. 애플도 말씀하셨듯이 뭐 아이폰처럼 어떤 하드웨어도 제조를 하지만 iOS와 같은 어떤 생태계를 구축을 해서 강력한 그 팬덤을 좀 구축한 그런 상황이 있고 테슬라도 빼놓을 수가 없죠. 브랜드 파워로는. 테슬라도 굉장히 팬덤이 강한 편이고 테슬라를 한 번 구매한 소비자는 다음 테슬라 모델을 또 재구매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금융업종에서는 뭐 미국의 JP모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도 뭐 애니메이션이나 굿즈와 같은 판매량도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브랜드 파워가 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브랜드 파워 강한 기업들 우리가 뭐 따로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을 한데 묶어놓은 ETF도 있다고요? 네, 국내 증시 상장된 ETF 중에서 이 브랜드 파워 혹은 이제 명품 기업 이런 네. 쪽으로 투자하는 ETF는 한 두 가지 정도 상장이 돼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릴까 하고요. 이 두 ETF 모두 기초 지수를 단순히 추정하는 패시브 ETF이기 때문에 이 지수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먼저 첫 번째 ETF는 이제 글로벌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 브랜드 파워를 정성 정량 평가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10개 기업의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하는 ETF가 상장이 돼서 현재 운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유럽에 상장되어 있는 명품 관련 기업들의 어떤 지수의 10개 종목으로 구성이 돼서 투자하는 ETF가 있는데 두 ETF 모두 원과 달러 아니면 원과 유로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은 오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 노출 전략을 사용한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스 글로벌 브랜드 탑10 블룸버그 ETF와 코덱스 유럽 명품 탑10 스탁 ETF인데 두 개 모두 저는 사실 액티브 펀드인 줄 알고 방송 전에 어떤 기업이 제일 많이 들어있어 했는데 봤더니 인덱스를 추종하고 있는 패시브 펀드라는 점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글로벌 ETF 보면은 업종별로 한 주 동안의 수익이 어땠는지를 아니군요. 이 ETF로 수익을 보는 줄 알았더니 글로벌 전체적으로 ETF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좀 수익률 괜찮았죠? 네, 뭐 엔비디아 실적도 좋았고 잭슨홀 미팅도 큰 무리 없이 지나서 나스닥 중심의 강세를 꾸준히 좀 보여줬고 또 국채 금리도 최근에 약간 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조금 안정세를 찾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ETF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하향세로 좀 약간 전환을 하면서 다시금 위험자산 선호 현상도 좀 강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IT, 경기 소비재, 또 리츠, 통신 섹터가 좀 강세를 보였고요. 또 유가가 단기적으로 반등은 했는데 여전히 하방 압력이 좀 있는 편이어서 에너지 섹터를 필두로 한 뭐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인 상황입니다. 그 테마형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은이나 우라늄, 귀금속, 뭐 사이버 보안 이런 쪽 업종은 좀 강세를 보였고 은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금 대비해서 좀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글로벌 은 생산량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산업용으로 소비가 되는데 최근에 경기에 어떤 연착륙 전망이 좀 나오면서 은 가격이 금 대비해서 좀 강세 흐름을 보인 점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주식형 ETF 중에서 종목별로 봤을 때 한 주간 또 수익률이 좋았던 ETF를 좀 볼 텐데 5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주식형 ETF 중에 성과 상위 5개 살펴보면 네. 최근 몇 주와 나타났던 좀 트렌드인데요. 우라늄 가격이 이제 원전 기대감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한 주간 한 6% 정도 굉장히 높은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최근 뭐 한국도 그렇지만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라늄 공급량의 부족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조금씩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은보다는 약하지만 금 가격도 사실상 조금은 강세를 보여서 금 채굴 ETF도 한 주간 한 5.5%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건 이제 채권형 ETF 상위 5개인데요. 지난주 국채 금리가 이제 반락을 했고 현재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만기가 긴 채권형 ETF 위주로 한 주간 좀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만기가 15년에서 20년 이상 남은 미국 국채 투자 ETF가 2% 전후에
좀 강한 주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장기 국채에 다시 한번 워낙에 좀 고점 부근에 있다 보니까 투자를 하려는 심리들이 커지고 있다는 게 채권 ETF 수익률이나 뭐 관심도에 있어서도 드러나고 있고요. 또 개별 ETF 같은 경우에는 주식형 ETF 쪽에 있어서는 원자재 관련한 ETF들이 최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글로벌 ETF 확인해 봤고 이번에는 국내 상장된 ETF 동향들 좀 확인해 볼 텐데 업종별로 보면은 여전히 2차 전지주 쪽이 가장 뜨거운 것 같아요. 네,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인데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업종들이 다시금 조금씩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해당 ETF들도 주가 성과가 좀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상위권을 2차 전지 레버리지 ETF가 한 주간 11%가 넘는 높은 상승세를 좀 보여줬고 지금 코스닥 비중 내에서 2차 전지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강세로 가면서 코스닥 증시도 좀 올라왔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5위권에는 코스닥 레버리지 ETF가 한 주간 7.3% 정도 강세를 보였고요. 네. 또 성과 하위 5개 살펴보면은 뭐 최근에 다들 아시는 중국발 경기 우려가 계속해서 좀 제기가 되고 있어서 중국 주식형 ETF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인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특히 이제 중국의 전기차 레버리지 ETF가 마이너스 14%대 높은 약세를 좀 보였고 중국의 2차 전지 관련 ETF도 한 주간 마이너스 7%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 주는 또 어떨지가 궁금합니다. 이번 주는 2차 전지도 일부 좋았지만 반도체주들도 워낙에 좋아서 반도체 관련한 ETF가 또 다음 주에 이번 주 탑5 그 성과에 또 이름을 올려놓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해서 지난주까지는 2차 전지 관련한 ETF가 여전히 가장 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경기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뭐 상반기에 올랐었던 중국 전기차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ETF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고 또 팔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최근에 증시의 방향성이 조금은 모호한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개인들의 ETF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은 좀 줄어든 상황이에요. 다들 좀 관망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 와중에도 이제 매수한 종목 상위 5개를 살펴보면은 이제 최근에 중국 증시를 약세를 보였는데 이거를 저가 매수 기회로 좀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CSI 300 지수라는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의 레버리지 ETF로 개인들이 한 주간 180억 원 정도의 어떤 순매수를 보여서 상당히 공격적인 베팅을 중국 쪽의 레버리지로 하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2차 전지를 필두로 해서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반등 조짐을 좀 보이면서 단기적인 조정을 좀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코스닥 인버스 ETF로 한 170억 원 정도 순매수를 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지수 방향성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관망 심리 때문에 그 파킹 통장형 ETF라고 불리는 단기금리 추종 ETF에도 순매수가 좀 몰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91일분 CD금리를 추종하는 ETF 두 종에 총 한 230억 원 정도 지난주 순매수를 보이면서 잠깐 쉬어가겠다라는 심리도 저희가 순매수 흐름에서 좀 알 수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순매도 상위 5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증시가 단기 반등을 하면서 레버리지 ETF에도 이제 플러스 성과가 났겠죠. 그래서 총 1,200억 원 가량의 레버리지 ETF에서 순매도가 나오면서 단기 차익 실현 이 매물로 좀 출회가 된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인버스에서도 순매도가 나왔어요. 보통 레버리지 인버스는 다른 방향으로 이제 순매수가 나오는데 순매도도 인버스에서 나오면서 증시가 또 추가로 올라갈 경우에는 인버스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손실을 막고자 손절 매물이 출회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개인마다 시장을 좀 약간 오락가락하면서 나는 올라갈 거야 아니 난 떨어질 거야 이렇게 좀 좌지우지하는 분들도 좀 있으셨던 것 같은 그러한 시장 움직임이 ETF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ETF 동향과 오늘 투자의 아이디어를 확인해 봤고요.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부의 강재훈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